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제12대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을 모시고 후반기 의정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후반기 의장 선출되신 점 축하드리고요. 네. 우리 충북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12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이양섭 의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를 의장으로 믿고 지지해 주신 충북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7월 1일 의장으로 취임했다는 기쁨과 영광도 잠시 11개 시군 순방, 집중호우 피해 지역 현장 점검 등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바쁜 의정 활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달여 넘게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 충북의 발전과 도민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막중한 소임에 무거운 책임감과 커다란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충청북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2년간 우리 충북도의 후반기 의장 역할을 하실 텐데요. 이번 후반기 의장 선거가 참 치열했습니다. 네. 같은 당 임병훈 후보 도의원이죠. 대결에서 단 한 표 차이로 이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혹시 국민의힘 개파 갈등이 좀 심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또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선출된 만큼 후반기 의회를 이끄는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네, 존경하는 임병훈 의원님과 저는 10대 도의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오직 충북 발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동고동락해온 동료입니다. 네. 이번 의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임병훈 의원님과 함께 협력해 후반기 도의회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도의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의결기관으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결국은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의장으로서 저는 의원들 간의 협치와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늘 동료 의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어느 의회보다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애로사항을 함께 나누며 후반기 도의회를 최선을 다해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제 나름 계획이 있으실 텐데요. 네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먼저 2024년 후반기에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 소멸 대응, 환경 등 도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9월 임시회의에서 가칭 인구 소멸 대응 특별위원회와 미호강 맑은물 사업 지원 특별위원회, 청주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특정 분야나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와 활동을 진행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과 다양한 정책 제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제12대 후반기 충청북도 의회 운영 계획으로는 무엇보다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피며 안전한 삶이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일 잘하는 의회를 구현하여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충북의 미래를 일궈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소멸 위기와 지역 간 양극화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다양한 분야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도민 행복과 충북 발전에
성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같은 정당 이제 도지사가 이끄는 현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 있습니다. 네. 우리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감에 있어 도민 여러분께서 부여하신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건전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발전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든든한 협력자 역할을 할 것이며 도민 여러분의 의사에 반하거나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산안 심사와 냉철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도정의 일침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없도록 원칙과 공정성을 준수하며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의정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도의회가 파악하고 있는 이제 충북의 다양한 현안이 많을 텐데요. 네네. 우리 이제 의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현안 중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네. 제가 의장으로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도민 여러분의 삶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충청북도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 경제에도 전반적으로 활력이 저하되고 그렇죠.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많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일자리 부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도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청년들과 중장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민생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도민 행복과 충청북도 발전에 앞장서도록 충북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12회 같은 경우에는 도의회가 초선 의원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다 보니 물론 이제 전반기 때도 그랬지만 상임위원장을 초선 의원이 맡는 이제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일부에 이제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을 텐데 우리 이장님은 어떤 식으로 지도나 어떻게 보면 조언을 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네. 12대 도의회 출범 당시부터 다수의 의원이 의정 경험이 부족한 초선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의회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사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의원 직무 교육과 연구 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개별 의원 역량을 강화해왔고 그 결과 역대 최대 의원 건수가 말해주듯이 괄목할 만한 의정활동을 전반기에 이루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선 어느 의회보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과 열의가 대단한 만큼 후반기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조성해 드리고 무엇보다 능력과 소통을 위주로 하여 도민 행복과 충북 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의원님들의 열정과 능력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크게 걱정 않으셔도 후반기에는 젊은 의원님들이 잘 해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또 이제 물론 경륜과 경험이 부족하지만 또 열정, 그럼요. 또 이게 또 뛰어나니까요. 네. 또 이게 가장 또 큰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의장님께서는 의원 중심, 상임위원회 중심의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차별화를 두실 계획이신지? 네, 지난 2년은 역대 의원 최대 의원 처리 건수가 말해주듯이
정책지원관 충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전반적으로 잘 마련해 주었습니다.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집중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일하는 의회를 넘어 진정으로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예산, 정책, 연구 기능을 이전보다 더욱 강화하고 시군 순방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살피면서 충북도의회가 제대로 일하며 충북 발전을 견인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후반기 도의회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넘어 효율성에 중심을 두고 우수 의정활동 사례 발굴과 의원 연구 모임을 활성화하여 네. 전문성을 이렇게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과 결산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에 상임위별 예산 분석 스터디 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조직 개편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반 상임위 활동과 다르게 특위는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신지요? 먼저 저는 의장으로 재임 임기 내에 네.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인구 소멸 대응하고 네. 환경, 민생 경제, 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도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또 기존 상임위원회는 소관에 대한 직무나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소홀히 할 염려가 있고 예. 어떠한 특정 분야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민생 현안 해결을 필요한 것은 보다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당장 시급한 현안을 좀 더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인구 소멸 대응, 미호강,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 특별위원회를 우선 구성할 계획입니다. 인구 소멸 대응, 환경 등 특정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와 발빠른 현장 활동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해결책과 실질적인 조례 또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후반기 의회에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북도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정책들이 이제 또 청주에 쏠려 있고 또 비청주권 지역은 그만큼 소외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 주민 또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균형 발전의 의장님의 해법이 좀 있으실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충청북도 인구와 경제가 청주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비청주권 시군들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비청주권 지역의 발전과 도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도내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각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 농업, 제조업, 관광, 첨단 산업 등의 맞춤형 발전 전략 수립해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비청주권 지역의 재정 지원 강화를 통해 도로, 철도 등의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아가고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 인프라를 점차 개선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와 같은 인프라 확충과 개선을 통해 비청주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이 각 시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점진적으로 해결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충청북도 의회는 도내 균형 발전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균형 발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 20년 만에 의정 활동비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뭐 이제 부정적 여론도 또 있고요.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지방의회 역할이 지속적으로 중대되고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의원의 충실한 의정 활동을 지원을 하는 것이 네.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부여를 통해서 적절한 재정 지원인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3년에 의정활동비가 처음 책정된 이후에 20여 년이나 지난 초까지 물가가 오르고 인상률조차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동결되어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인상 근거가 마련되었고 올해 초에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물론 한 달여간의 논의와 심사숙고 끝에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했습니다. 의정활동비가 인상이 도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제안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의원들의 일탈 등으로 비판을 받았던 해외 연수, 뭐 시민단체, 일부 이제 도민들은 자숙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진지 경험 또 그리고 벤치마킹 또 굉장히 지역 발전에 중요한데요. 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한 우리 의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네, 해외 연수는 단순한 내유가 아니라 해외 선진 사례를 접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에 도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드리기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연수를 통해 얻은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충청북도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 등 3건의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의미 있는 해외 연수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실시한 정책 테마 연수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사례입니다. 또한 올 상반기에 공무국외 출장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의원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확실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의원 개개인이 충분한 자질을 함양하여 모범적인 해외 연수를 통해 그 결과가 충청북도의 정책 제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도민 여러분께 공감하실 수 있는 해외 연수를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또 의장님이 또 무거운 짐을 또 하나 지게 되셨어요. 김영한 충북도지사하고 이제 이범석 청주시장이 이제 갈등이 조금 잘 이제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걸 두고 이제 서로 간의 입장차가 지금 이제 있는 상황인데 의장님께서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마도 도와 청주시는 현금성 저출생 대응과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서로 도민과 시민의 미래를 걱정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입장차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과 같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도민과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더 나은 정책을 발굴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의장으로서 갈등이 점점 커져 불안감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와 청주시는 서로 입장을 존중하면서 협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도민과 시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먼저 청주시는 청주 시민들의 저출생 지원에 대해 차별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해 충청북도의 저출생 대응 신규 사업이 3가지 중에서 재정 부담이 적고 또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 우선순위가 높은 한 개 사업 정도를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동참했으면 하는 이렇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사업의 저출생 대응 신규 사업 같은 것은 향후에 이제 그 타시군 10개 시도의 타시군에서 준비하는 지금 준비를 8월 2일부터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의 만족도와 호응도 등 상황을 살펴보고 내년도 당초 예산이나 또는 추경 예산에 편성할지에 대해 그때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중재해서 지사님과 시장님이 다 같이 좀 협조를 해야만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충청북도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빨리 시행하려고 하더라도 각 시군의 재정 부담으로 큰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 계획 수립 전에 그 시행 시기, 예산 분담률, 그다음에 효과성 등에 대해서 도 실무부서에서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사정 교감 같은 것을 서로 교감을 거쳐야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는 청주시 의장님과 협의하면서 도지사, 청주시장과 함께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충북 도민들이 좀 안정되는 출산 정책에 동참하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 가는데 좋은 해결 방안을 이렇게 마련하는데 청주시와 충북도가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출산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 그 지방 그 소도시, 중소도시에는 반드시 또 필요한 정책 중에 하나고 많은 재원을 쏟아부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도지사와 이제 청주시장이 사실 그거를 이제 계속 만나고 소통하면 이런 문제는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고 지역 소멸이라든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의장님께서 중재를 하시면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충북도의 독립청사가 내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새 청사에 대한 기대와 각오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충청북도 의회가 70여년 만에 1952년 의회 개원 당시 첫 의사당이었던 그 자리에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독립된 신청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독립된 신청사는 유일하게 독립청사가 없는 광역의회라는 불명예를 벗고 새롭게 거듭나는 충청북도 의회의 역사적인 발전이나 자치분권 실현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청사 건립 후에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공개 등 방청 시스템 구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소통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현대적인 시설과 첨단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400여 대의 규모의 지하 주차장 조성으로 도청과 성안길 주변의 일대의 주차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사를 최근 변모하고 있는 도청 신청사와 잘 어우러져 네. 충북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로 조성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행정시설과 도민소통 공간이 융합된 복합 행정타운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신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오는 11월 이후 공식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또 준비는 어떤지요? 네.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조건부 승인한 충청지방정부연합규약에서 충청지방정부연합 명칭 대신 네. 충청광역연합이라는 대체 명칭을 담은 규약 개정안이 오늘 9월 중에 충청권 사도시의회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네. 충청권 시도에서는 의결된 규약 개정안이 행안부로부터 9월에 최종 승인되면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으로 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화 시대를 충청권이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충청광역연합의 출범과 사무처리 개시를 위해 충청권 4대 시도의회에서 9월 중에 각각 4명의 연합의원을 선임할 계획이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초기 사무소 조성공사, 네. 자치법규, 예산 등 제반 사항 준비도 4개 시도 협의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충청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발전축이 되고 그 중심에 충청북도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충청광역연합의 광역사업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과정을 도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 계획과 우리 충북도민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충청북도의회의 주인공은 바로 충북도민 여러분이십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법안과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잘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충북 발전에 기여하는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충청북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속적인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쪼록 우리 의장님께서 일자라는 충북도의회를 만들어 주셔서 또 우리 충북도민들의 행복한 삶 그리고 충북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의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